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기로 넘어와서 여기 화면 잘 보이시죠? 잠시만요. 공유 중지하고. 네,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왼쪽 화면 보이시죠? 채팅창을 잠깐 띄워놓고 제가 줌이 좀 오랜만이어서 네, 일단 먼저 다현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다현이는 이제 뭐 교수 평기, 누가 기록이라던가 체크리스트, 알림장, 그 학급 화폐, 우리 반 화폐, 뭐 우리 반 전체 보상, 개별 보상, 아니면 과제물 수합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들어있는 학급 경영, 디지털 학급 경영 도구이자 또 우리 반 클라우드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서 구글 클라우드 구글 클래스룸 같은 경우에 이제 약간 학습 자료 수합이라던가 학습 면에 조금 집중돼 있고 뭐 클래스 도주, 클래스 1, 2, 3 같은 거는 학급 경영에 좀 집중되어 있다면 그 두 개의 장점을 제가 적절히 섞은 그런 올인원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USB 종이 없는 학교생활 또는 뭐 학급 경영 도구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리고 좀 다른 도구와 좀 다른 점은 물론 많은 도구들이 이렇게 1대1 소통인 것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이런 시스템들은 교사가 어떤 클래스를 만들면 그냥 그 클래스 코드가 있고 모든 학생들에게 그 코드를 알려주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패들렛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이 패들렛을 만들었으면 그 하나의 링크를 모든 학생들한테 똑같이 나눠주다 보니까 학생들이 들어올 때 임의로 자기 이름 또는 자기 닉네임을 써서 들어오지만 그걸 조금 장난스럽게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이름을 깜빡하고 안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게 정렬이 자동으로 되지 않다 보니까 저는 그런 점이 패들렛으로 뭐 숙제 검사라던가 이런 거 할 때 되게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1대1 그 연동이 아니라서 다양한 기능을 좀 연동해 쓰기가 불편했는데 그런 점에 착안해서 저는 다했니 다했어요는 학생과 교사 1대1 간 소통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있는 화면이 지금 다했니 화면이고요. 다했니는 웹 서비스입니다. 웹사이트예요. 물론 뭐 휴대폰으로 접속할 수 있지만 우리가 휴대폰으로 네이버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웹 서비스, 웹 기반 서비스고요. 학생이 쓰는 다 했어요. 학생이 쓰는 다 했어요도 웹도 있고요. 앱도 있습니다. 학생이 쓰는 것은 앱도 있고 웹도 있습니다. 보통 학교에서 태블릿 수업하거나 컴퓨터실에 수업할 때는 웹을 권장해 드리는 편이에요. 다 했어요 앱을 쓰는 경우는 약간 집에서 과제, 뭐 휴대폰으로 간단히 찍어서 해야 되는 과제 같은 걸 낼 때는 뭐 어차피 웹으로 들어가나 앱으로 들어가나 똑같지만 뭔가 이제 학생들이 보통 알아서 앱을 다운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앱은 장점이 또 알람이 간다는 점이 좀 장점이어서 뭐 숙제라던가 내가 알림장 같은 걸로 쓸 거면 학생들 어머니 학부모나 학생한테도 개인 휴대폰에 앱도 설치해라라고 이렇게 안내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교과 전담이나 뭐 중등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때는 그냥 웹으로만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학생마다 다 다른 그런 개인 코드가 생긴다는 거 나중에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1대1 구조로 되어 있고, 보시면 학생들 간의 화살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 간에는 서로의 과제라던가 이런 내용을 전혀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의도도 이렇게 한 거고, 만약에 학생들 간의 독립평가가 필요한 과제의 경우에는 패들렛을 활용하면 되고, 패들렛 링크를 또 다행히 통해서 쉽게 학생들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쓰시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패들렛은 어떤 특정 과제에 대해서만 쓰고 평소에는 다행히를 쓰는 이런 구조로 보통은 다행히를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학생이 쓰는 다 했어요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앱도 있고 웹도 있다. 간편 코드를 입장하고 학생은 회원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렬의 코드를 지급하는 그런 케이스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체크리스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종이에 항상 손 찍찍 그어가지고 했던 또는 이제 엑셀로 했던 또는 이제 표를 뽑아가지고 손으로 동그라미 치던 그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볼 수 있게 좀 더 큼직하게 뭐 교실에 예를 들어서 전자칠판 있는 경우 학생들이나 교사가 좀 터치하기 편하게 큼직하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엑셀처럼 한눈에 여러 항목들 볼 수도 있고 또 각 학생별로 내가 상세하게 기록한 내용을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이제 학생의 생활태도 기록이라던가 아니면 뭐 어떤 특정 과목에 대한 어떤 뭐 수행 내용 이런 거를 좀 간편하게 쓸 수 있는 누가 기록 그런 기능도 굉장히 간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꺼번에 볼 수 있고 또 이제 학급 화폐 우리가 뭐 포인트 또는 스티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뭐 어떤 것을 잘한 학생에 대해서 과제든 아니면 생활 태도가 좋았던 학생에 대해서 쉽게 포인트를 지급하고 또 그게 누적돼서 우리 반 전체 쿠키라는 포인트를 쓰는데 우리 반 전체 학급 온도계로서도 쓰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 이제 선택사항이고 요거는 뭐 쓰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 나는 외제적 보상은 좀 선호하지 않다 이런 분들은 안 쓰시기도 합니다. 또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과제 같은 경우에 학생이 낸 거에 대해서 색상이 낸 것에 따라 직관적으로 파악 가능하게 색상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이따 체험해 보실 거고요. 또 학생이 낸 과제나 과제의 사진, 링크, 폴더, 각종 다양한 파일, 영상 이런 거 다 똑같이 저화질 아니고 용량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USB나 이메일, 패들렛 같은 거 굳이 수업용으로 쓰실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일단 보여드리고요. 이 과제라는 것들도 이런 식으로 다 한눈에도 볼 수 있고 학생별로도 볼 수 있고 알림장 기능도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배지라는 좀 재미있는 좀 학급 경영을 나는 다른 반이랑 좀 차별화해서 좀 재밌게 힙하게 하고 싶다 하는 분들 위한 커스터마이징 배지 기능이란 것도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좀 중등 선생님께서 특히 많이 좋아하시는 AI 쫑알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앞서 소개했던 과제 기능이라던가 뭐 누가 기록 같은 기능을 통해서 교사가 학생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 준 내용, 평가한 내용, 기록한 내용들을 교사가 불러와서 그거를 AI가 자동으로 요약해주는 그런 탭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다행히 그냥 자연스럽게 쓰시기만 하면 학기 말에 여기서 버튼 한번 누르면 선생님이 A 학생에 대해서 쓴 내용들이 한꺼번에 요약이 돼서 나오는 그런 AI 종합이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인이가 대체하는 거는 이런 것들이요. 이제 학습지 시험지 보관한 캐비넷이라던가 학생 개인 바인더, 뭐 학생한테 맨날 USB 받아가지고 넣었다 뺐다 하시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하지 않아도 되고요. 특히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이 노란 바구니 친숙하실 텐데 이제 교과 시간에 이 노란 바구니 들고 왔다 갔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느 컴퓨터에서나 로그인 해가지고 숙제 검사든 뭐 과제 검사든 피드백이든 할 수 있으니까요. 에듀테크 중에서는 구글 클래스룸이랑 좀 가장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구글 클래스룸보다 훨씬 간편하고 쉽고 좀 더 이제 우리가 실제로 쓰는 뭐랄까 구체적 조작을 하는 활동 같은 것도 기록하기 굉장히 간편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알림장이나 누가 기록이나 뭐 학급 포인트, 개인 포인트, 학급 포인트 이런 학급 경영 도구도 함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포트폴리오 우리 반 클라우드가 된다는 점 이렇게 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행히의 또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엄청 쉽다는 건데요. 제가 얼굴을 좀 보여드리면서 이거를 녹화를 할게요. 조금 얼굴이 안 보니까 재미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채팅 좀 적극적으로 피드백 주셔도 됩니다. 참여하시면서. 제 얼굴이 지금 보이고 있나요? 공유 중지하고 다시 해볼게요. 이 공유를 하면서 얼굴이 보이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 너무 가리지 않죠?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네. 좀 더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인이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쉽고 직관적이고 특히 학생한테 당연히 쉽고요. 선생님들한테도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사실 어떤 에듀테크를 시작하기가 굉장히 거부감이 좀 드는 경우가 좀 어려울까 봐.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 중에 이게 될까봐 안 쓰시게 되는 게 있잖아요. 다인이는 정말 로우테크를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지향합니다. 얼마나 쉽냐면요. 제가 이게 다인이가 정말 세계 어디서나 우리나라가 사실 굉장히 인프라라던가 아니면 디지털 뭐 테크 소양이 되게 높은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아닌 세계 어디서나 다인이를 쓸 수 있다는 점이 좀 높게 받아들여져가지고 최근에 이제 교육부와 캐리스에서 진행한 이 르완다 교육 원조 사업에 좀 어, 선발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학생들 르완다 학생인데요. 아프리카 르완다 학생인데 교실에서 다했니 다했어요로 수업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보다 훨씬 그런 정보 교육이나 이런 게 낮은 그러니까 선생님도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한 80년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가봤더니 그러니까 80년대 우리나라 선생님들 학생들 정도의 ICT 역량을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간편하고 직관적이고 쉬운 서비스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지금 해볼게요. 지금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자,
그럼 우리 다햇님 먼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다햇니라고 한번 검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나 구글에 다햇니 검색하면 바로 이렇게 웹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럼 바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까지 한번 따라와 보시겠어요? 오늘 조금 실습식으로 하려고 해요. 다햇니 들어가 보시고요. 또 창을 하나 더 열어서 구글에서 쳐도 돼요. 다 했어요라고 검색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했어요는 웹사이트도 있다고 했어요. 보통 다 했어요 앱만 있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데 다 했어요 웹사이트도 있고 웹사이트가 요즘은 더 많이 쓰입니다. 학교에서 쓸 때는요. 태블릿이나 학교 할 때는 이게 더 편하니까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했어요 웹사이트 들어가면 이렇게 뜰 거예요. 물론 주소도 쉬워서 주소 외워서 쓰셔도 되지만 그냥 네이버나 구글 검색해서 들어가시는 게 편하시죠? 그래서 여기까지 와주세요. 그래서 창 두 개 열어서 다했니 로그인 화면, 다 했어요. 그 코드 입력한 화면 이렇게 두 개 띄워놓고 저 채팅창에 뭐 준비됐습니다. 이렇게 채팅 몇 분 보내주시면 다음으로 진도 넘어가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준비 완료. 그럼 준비 완료되신 분들은 이제 먼저 시작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여기 지금 아이디가 아마 없으실 텐데 처음 쓰시는 분들은 세 가지 선택할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카카오톡 계정 연동해서 로그인하는 거. 원래 가지고 계신 카카오톡 그냥으로 연동하시면 되고 또는 구글 계정 연동해서 하시거나 아니면 회원가입을 그냥 자체적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각각 다 다른 거니까 내가 어떤 방법으로 로그인했었는지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카카오톡 다른 서비스 쓸 때도 카카오톡 계정으로 많이 로그인하면 카카오톡 쓰시고 나는 구글 계정으로 보통 연동해 쓰는 편이야. 구글 계정에 내 어떤 잘 쓰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시고 아니면 그냥 난 자체 회원가입을 할래 하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방법이든 대신 각각 다 분리된 계정이라는 거 나중에 뭐 옮기거나 합치지 안 되니까 이거 한번 보여주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번 로그인까지 해보시겠어요? 지금 뭐 제일 간편한 거는 뭐 요거겠죠? 네. 저는 저 카카오톡 로그인해서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로그인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공지사항이 있는데 공지사항에 가끔 가로막혀서 당황하시는 분들 계신데 여기서 그냥 스크롤 다운하면 닫기 있습니다. 스크롤 다운해서 닫기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 제가 중요한 공지사항이나 선생님들한테 막 뭐 무료 쿠폰 아니면 이벤트 이런 거 안내 많이 드리니까 한번 클릭해서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보지 않기 해서 닫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학급이 여러 개가 있어요. 지금 제가 실제로 쓰는 반이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아마 처음에는 다 한번 숨겨보겠습니다. 이렇게 교과 선생님, 중등 선생님 이렇게 여러 학급 운영할 수 있다는 거 잠깐 보여드렸고 잠깐 숨길게요. 자, 지금 처음 쓰신 분은 아마 처음 들어갔을 때 이렇게 뜰 거예요. 플러스 버튼만. 그러니까 지금 이거 플러스 눌러서 만들면 되겠죠. 다행히는 되게 군더더기가 없는 설명이 굳이 넣지 않았어요. 누가 봐도 이제 플러스 눌러서 학급을 만드는 거니까요. 그래서 한번 학급 만들어 볼게요. 오늘도 우리 뭐 어떻게 할거 1월 2일 연수반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생님도 이렇게 한번 학급을 만들어 보세요. 자, 여기 학급을 만들었는데 지금 보시면 색상이 회색입니다. 아까 봤던 알록달록한 거랑 색깔이 다르죠? 요거는 선생님이 원하는 색상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바뀌는 겁니다. 어떤 들어가서 학생들이 여기 반에 있는 학생들이 과제를 낸 상태에 따라 색상이 자동으로 바뀝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학급 만드는 것까지 되셨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학급 이제 클릭할 수 있어요.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면 또 이렇게 빈 화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빈 교실이잖아요, 여기가. 빈 교실에 누가 필요할까요? 빈 교실에 멀리 갈게요. 네, 학생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학생들이 필요하겠죠. 자, 학생을 등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플러스 버튼 그냥 눌러가지고 그냥 뭐 최지원 제 이름 해가지고 번호는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고요. 연락처도 적자도 됩니다. 연락처 뭐 자동 연동되고 정말 전화가 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메모용으로 쓰는 거고 안 써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명씩 등록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불편하겠죠. 이거는 뭐 갑자기 한 명 전학생이 왔거나 뭐 우리 반에 학생이 세 명이다. 그러면 이거 쓸 수 있겠지만 요거는 그냥 이제 전학생
학생이 있을 때 말고는 비추드리고 우측 상단에 보면 여기 학생 관리라는 탭이 있습니다. 요거 버튼을 눌러보시면요. 여기에 수정이 있어요. 수정을 해서 일괄 업로드를 하시면 엑셀을 넣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엑셀 양식도 있고요. 여기 폼 다운로드해서 뭐 그 여기서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이 폼에 맞게 여기다가 이제 학생 이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저는 이미 만들어 놓은 폼 가지고 한번 일괄 업로드 해볼게요. 저번에 2명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2명짜리 엑셀 만들어 놓은 건데 이렇게 한번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꺼번에 뭐 20명이든 100명이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들도 한번 학생 한 3명 정도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기서도 물론 바꿀 수, 추가할 수 있어요. 어, 네, 이렇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번호 순서대로 자동 정렬되고요. 학생 한 3명, 4명 정도 지금 등록해주고 뭐 등록했다라고 그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4명 생성해 주세요. 그냥 아무 이름 해주셔도 됩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학생들이 회원가입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교사가 아무 가명 써도 이제 학생이 만들어지는 그런 거라서 뭐 당연히 이제 학생들의 그 개인정보, 회원가입이 안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동의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그리고 학생들도 그냥 나중에 이 학생 코드라는 거 받기만 하면 돼서 굉장히 학생들한테 뭔가 안내할 것이 많이 없습니다. 요거 여기까지 4명 등록했으면 알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생성 완료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딱 처음에 아까 보셨다시피 이거 수정도 됩니다. 당연히 수정 이름 만약에 뭐 이렇게 당연히 바꿀 수 있고요. 수정은 수정할 때 이렇게 클릭해서 바꾸시면 됩니다. 자, 아까 보셨다시피 이 학생 코드라는 게 갑자기 생겨났잖아요. 학생을 등록함과 동시에. 그래서 재밌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네, 이렇게 이제 학생 코드라는 게 바로 생기거든요. 학생 등록과 동시에. 요거는 매번 바뀌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냥 이 선생님의 이 계정의 이 반의 이 학생의 고유 값이에요. 그러니까 학생이 회원가입을 하지 않는 대신에 이제 학생이 회원가입을 해서 아이디 비번을 생성하지 않는 대신에 이 복잡한 코드가 이 최지원 학생의 어, 아이디 더하기 비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근데 복잡한 이유가 이제 아이디 더하기 비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복잡할 수밖에 없고요. 요거 이제 대소문자 구분을 살짝 어려워할 때가 있는데 이런 건 카페에 또 금손 선생님들께서 이제 메일 그 머지 양식으로 쉽게 좀 학생들한테 배부하고 뭐 이런 아이디어 많이 내주시고 있으니까 그건 이제 나중에 보여드리고요. 어쨌든 이 코드가 이 학생이 이 다혜니 반으로 들어오는 그런 연결고리가 됩니다. 자, 그럼 이 4개 중에 하나 한번 이 다 했어요로 가서 넣어볼게요. 제가 최정년 학생으로 한번 다 했어요 해서 아까 잠깐 탭 바꿨죠. 지금 요거는 학생의 화면입니다. 자, 제가 최정현 학생이에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요 코드를 받았어요. 그래서 입력합니다. 복붙해도 돼요. 근데 이제 학생한테 복붙해서 보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프린트해서 주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줍니다. 그러면 이제 입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연수반이 생겼습니다. 참고로 요 코드는 한 번 입력하면 컴퓨터 껐다 켜도 물론 이제 학교 컴퓨터는 이제 리셋이 되게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인 그런 컴퓨터 환경에서는 이 코드가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매번 이 코드를 입력하지 않아도 돼요. 특히 개인 기기라던가 개인 휴대폰이라던가 학생의 개인 기기라던가 아니면 뭐 어쨌든 학생이 디벗 같은 경우에 각자 계속 쓰는 기계에는 이 코드를 매번 입력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그렇기 때문에 좀 만약에 공용 컴퓨터나 태블릿을 쓸 때는 다른 학생의 이 코드가 지금 저장된 거 보이시죠? 그럼 이제 괜히 좀 들어가서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뭐 괜히 이 학생한테 너 왜 쿠키 하나밖에 없어? 너 공부 못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여기 학급 삭제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말 삭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택 학급 삭제하기를 하면 이 컴퓨터에서만 이 각인된 이 코드가 없어지는 거라서 이제 학생들한테 개인 정보 보호 차원을
항상 뭐 공용 컴퓨터에서는 요거를 빼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또 반대로 말하면 하나의 기기에 또 여러 코드를 입력할 수 있으니까 중학교 학생 같은 경우에 특히 만약에 과학 선생님도 다이니를 쓰고 수학 선생님도 다이니를 써서 각자 다른 코드를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새롭게 받은 다른 코드를 또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그럼 여러 반이 뜨겠죠. 내 휴대폰에. 밴드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여기는 지금 이 선생님 화면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 반의 최정현 학생의 다 했어요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들어가서 볼게요.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까지 오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지금 학생이 다 회색입니다. 회색인데 여기서 제가 과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과제를 보기에다가 좋아하는 노래 소개하기 라는 과제를 냅니다. 좋아하는 노래 유튜브 링크 보내고 뭐 PPT로 설명해서 보내세요.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도 이제 어떤 거 해볼까요? 아파트 해가지고 이 노래 링크를 복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이제 링크를 보낼 수 있다는 거. 이 링크는 이렇게 항상 넣고 바로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세이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복사해서 붙여놨을 때 파란색이 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링크 걸린 거라 상관없는데 이거 보통은 드래그해서 이거 파란색 되도록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거 해서 파란색 버튼 눌러서 세이브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선생님이 좋아하는 아는 건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보내고 또 교사도 한번 파일 첨부해 보기로 할게요. 교사도 뭐 어떤 뭐 신분증 뭐 이거 이런 거 사진 한번 보내볼게요. 사진이랑 또 영상도 당연히 보낼 수 있고 뭐 PPT 이렇게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했더니 노란색 박스가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방금 만든 이 과제를 한번 클릭해서 들어갔더니 이렇게 4명 학생 박스가 또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이 과제를 각각의 학생이 했는지 볼 수 있게 이렇게 박스별로 따로 나와 있는 거고요. 이제 지금 노란색인 거는 이제 학생들이 미제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성했고 학생들이 아직 답을 안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학생별 보기로 돌아가 보면 아까 회색이었던 학생들의 박스가 또 노란색으로 변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의미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아직 안 낸 과제가 있다는 거겠죠. 자, 들어가서 보면 이제 또 각각 학생도 다 클릭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클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정현 학생이 돼서 한번 볼게요. 여기 새로 고침을 하면 교사가 보낸 요 과제가 이제 보이죠. 그럼 이제 선생님이 과제 보냈다 해서 들어갑니다. 선생님이 보낸 과제가 보이네요. 뭐 좋아하는 노래 부르고 저거 선생님 이거요. 자, 학생이 교사가 보낸 링크 당연히 클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 선생님 같은 경우에 특히 디딤 영상 거꾸로 수업 하시는 분들은 디딤 영상 링크 보내면 되겠죠. 그래서 클릭해가지고 선생님은 아파트 좋아하시는구나. 나는 캐롤 하나 보내야지. 그래서 뭐 이런 링크. 자, 해서 뭐 저는 이거 좋아해요. 학생이 보내는 링크는 그냥 뭐 별다른 장치 없이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해도 자동으로 하이퍼링크가 됩니다. 그리고 파일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이나 파일, 뭐 PPT나 엑셀이나 온갖 파일 다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편집 중에 있는 파일 같은 것도 되고, 뭐 3D 모델링 작업하던 그런 파일도 되고, 그냥 모든 형식의 파일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컴퓨터실에서 작업하다가 컴퓨터 종료해야 될 때 좋겠죠. 그래서 어떤 거 할까요? 저 PPT 또 이야기 총정리 요거를 한번 또 PPT도 보내고 또 사진도 보내고 이렇게 한번 보내볼게요. 영상도 하나 보내볼까요? 선생님 지금 화면만 보셔도 되지만 직접 한번 이렇게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이 없어서 요거는 제가 개인적인 거라 가지고 자, 이렇게 2개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다 했어요를 누르면 끝이에요. 제출하기. 하면 이제 학생 화면에서도 학생이 이제 본인이 냈으니까 이제 신경을 꺼도 되는 과제니까 회색으로 자동으로 변합니다. 확인 중이라고 떠요. 선생님이 확인 중이란 뜻이죠. 이제 확인 전이란 뜻이죠. 자, 그러고 나서 교사 화면에 들어가서 새로 고침을 해보면 이렇게
최정연 학생한테 빨간불이 들어온 게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 채팅창 누구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했니 웹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로그인 하셔서 학급 그냥 임의로 하나 만들어서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다했니 들어가서 다했니 사이트 들어가서 로그인 그냥 간단히 하시고 여기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마침 보여드린 게 지금 새로운 반 만들어서 지금 실습하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 아까는 회색이었는데 빨간색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 카드도 색깔이 바뀝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최정현 학생이 분홍색이 됐고요.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이 학생이 보냈구나라고 각 학생별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정현 학생 보냈구나 볼 수 있고 여기보다 보통 여기로 검색합니다. 좋아하는 노래 소개한 과제 누가 보냈네? 들어가 보니까 정현이가 보냈구나. 한 명이라도 보냈으면 이렇게 분홍색으로 바뀌고요. 클릭해서 보니까 정현이가 보낸 사진이 이렇게 확대해서 당연히 보이고요. 그리고 학생이 이제 손으로 쓴 것 같은 거나 손으로 그림 그린 것 같은 것도 찍어서 보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학생이 보낸 PPT도 당연히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보낸 PPT도 이렇게 이제 막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파일 다 이제 서로 전송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학생이 보낸 링크도 이렇게 바로 파란색으로 뜨죠. 클릭 가능하게. 그래서 클릭해서 너는 이 노래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피드백을 한번 남겨볼게요. 너는 캐롤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쿠키라는 포인트를 자동으로 동시에 줄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스티커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 둘, 셋 선택해서 줄 수 있는데요. 네, 뭐 2개를 줘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누르면 자동으로 이제 쿠키 모양이 보임과 동시에 회색이 됩니다. 회색은 이제 했다는 이제 좀 일부러 명도가 낮은 내가 이제 교사의 눈이 편해지는 이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학생이라는 뜻으로 회색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눈에 얘는 이 과제로 몇 개를 받았는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밖에 보이니까요. 그리고 이 학생이 몇 시에 제출했는지도 보입니다. 나중에 뭔가 그 제출 순으로 뭔가 뭐 평가를 해야 될 때는 뭐 제출 시각 순으로 이렇게 나열도 쭈르륵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빨리 한 애들한테 쿠키 3개 주고 뭐 늦게 보낸 학생한테는 쿠키 하나 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요건 학생이 제출한 시각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제가 이제 이 다 했어요에 다른 학생들도 넣어볼게요. 다 했어요에 어, 네. 색깔 바뀌었네요. 네, 아까 지금 창이 2개 켜가지고 좀 헷갈렸습니다. 다 끌게요. 최지원 학생도 한번 여기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원 학생 지금 아직 과제 안 했으니까 노란색으로 보이죠? 본인 거. 그래서 여기서 얘가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제출하겠어요. 자, 근데 이번에도 빨간색 변했는데 이번에는 얘가 제대로 과제를 안 했어요. 자, 이럴 때는 반려를 해야겠죠. 반려. 자, 이게 뭐야? 다시 해. 자, 반려를 누를 건데 저희 퀴즈 하나 드릴게요. 반려를 눌렀을 때 이제 이 분홍색이었던 박스가 어떤 색으로 변할지 혹시 맞춰보실 수 있으실까요? 반려를 누르면 이 최지원 학생 분홍색 박스가 어떤 색으로 변할지. 네, 정답입니다. 네, 반려사요. 여기서 제가 맨날 까먹네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 이 반려당할 만한 과제는 안 한 거나 다름없으니까 교사 입장에서 굳이 색깔 하나를 더 주기보다는 이렇게 그냥 노란색이고요. 대신 클릭했을 때 학생이 다시 재제출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덮어쓰기 되기 전까지는 이전에 보낸 내용 그대로 남아 있어서 마음을 바꿔서 이 정도도 충분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반려고 학생이 또 이제 한번 반려를 당했는지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안 한 과제인지는 요 시간이 지키니까 얘는 한번 내긴 냈는데 내가 반려했었구나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죠. 자,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또 이번에는 성적을 줘볼게요. 성적. 자, 쿠키나 이제 반려는 이제 아예 그냥 이제 반려고요. 학생을 체크해 줄 때 2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쿠키랑 성적 중에 선택을 사실 할 수 있는데 아까 쿠키 보여드렸고요. 성적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멋지다. 성적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이제 여기다가 어떤 쿠키 포인트가 아닌 걸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적은 사실은 뭐 이렇게 100점 이렇게 100을 써서 이렇게 해도 되고요. 빨간색으로 그 텍스트가 보입니다. 뭐 90, 99점 이런 식으로 숫자를 써도 되고 당연히 뭐 A, 뭐 알파벳 A 이런 거 써도 되고요.
뭐 잘함 해도 되고요. 어쨌든 그냥 텍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더 나아가서 여기 요즘 요 이모지 많이 쓰죠. 그래서 뭐 하트 이런 것도 올려줘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어, 쿠키를 주긴 좀 애매한데 그래도 약간 좀 칭찬을 낸 거에 자체에 대한 칭찬을 해주고 싶을 때 귀여운 스티커를 붙여주는 편이에요. 요거는 이제 다인이 자체의 기능은 아니고 요거 이모지 기능. 요거 이모지 쓰는 거 아시죠? 네, 요거 요렇게 아직 챗 키보드가 안 보이네요. 이모지 요렇게 보여드릴게요. 우클릭해서 그림 이모티콘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냥 체크만 하고 싶다는 빈칸으로 해서 확인하면 그냥 또 회색이 되기도 합니다. 네, 맞아요. 옐로 카드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뭐 아무것도 안 주고 체크만 할 수도 있다는 점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 만약에 저희 반에 뭐 태블릿이 하나가 고장나서 성현우 학생은 그냥 종이로 제 실물로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낸 것으로하기 버튼 있죠. 낸 것으로하기 버튼 눌러가지고 뭐 여기다 그냥 학생이 굳이 온라인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정말 말 그대로 낸 걸로 체크하는 거예요. 잘했네 이런 식으로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피드백 안 써도 돼요. 어쨌든 눈으로 봤는데 잘했어. 쿠키 하나짜리야. 그럼 이렇게 낸 것으로 하기도 체크할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일괄 검사 기능이 있는데 지금 이건 학생이 4명이라 사실 좀 많다고 좀 이 필요성이 안 느껴질 수 있지만 학생이 한 20명 넘잖아요, 보통은. 근데 이제 이렇게 낸 것으로 하게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을 때도 있고 또는 진짜 그냥 이거는 굳이 태블릿을 쓰지 않아도 되는 수업이야. 그냥 손으로 하는 수업이었어요. 근데 이걸 어쨌든 도장판으로 쓰고 싶어. 그럴 때는 이 일괄 검사를 누르면요. 이런 식으로 다중 선택이 되게 바뀌어요. 그러면 뭐 전체 학생도 선택할 수 있고 전체 학생 중에 뭐 최정현 빼고 다 모든 학생들에게 그냥 쿠키를 2개를 주고 싶어. 피드백도 같이 남길 수 있어요. 뭐 잘했음. 이런 식으로 그냥 주는 거예요.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일괄 검사라는 기능을 통해서 그냥 아니면 다 똑같이 99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2명한테 저장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일괄 검사 기능도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전 쿠키 반영이 안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이실까요? 쿠키랑 성적 반려 중에 고르는 거 맞아요, 맞아요. 이 세 개가 동시에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네. 이전 쿠키 반영은 바뀐 거죠. 네. 누적된 게 아니라 바뀐 거예요. 맞아요. 어,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보니까 이제 모든 학생이 다 회색이 됐으니까 회색이 되었습니다. 이제 깔끔하죠? 자, 여기서 하나 잠깐 보여드릴게. 만약에 한 학생이라도 안에가 노란색 상태이면 뒤로 갔을 때 노란색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교사로서 우리 반 100명 중에 내가 맡은 1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그 과제를 안 했으면 계속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다른 서비스에는 이 과제 뭐 100명 중에 99명이 했어요.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는데 그 숫자가 좀 의미가 없게 느껴지더라고요. 결국 교사는 마지막 한 명까지 끝까지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보입니다. 학생을 보게 했을 때도 얘들은 다 회색인데 지우는 이렇게 된 거 보시죠. 자, 그리고 이제 과제 기능 하면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제 반복 과제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후복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또 누적해서 주고 싶다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럴 때 쓰면 좋은 기능입니다. 바로 반복 과제인데요. 뭐 식물의 한 살이 관찰하기. 아니면 뭐 달의 움직임 관찰하기. 그래서 매주 뭐 금요일 밤에 뭐 태양의 고도 뭐 사진 찍기 뭐 각도 재기 이런 과제들 있잖아요. 아니면 뭐 미술이나 체육할 때 매주 수요일에 줄넘기에서 뭐 횟수 늘리는 거 인증하기 이런 것들 할 때 특히 많이 쓰시는데 이제 반복형 과제를 설정합니다. 횟수형, 날짜형 2가지 있는데 그냥 날짜형만 오늘 보여드릴게요. 횟수형이랑 큰 차이는 없는데 날짜형 추천드리면서 날짜형 누르면 이렇게 달력이 나와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낸 숙제가 매주 수요일에 뭐 아니면 다른 날짜로 써도 됩니다. 당연히 같은 주의를 할 필요 없고 이렇게 클릭합니다. 방울 토마토 사진 찍고 소감 매주 올리기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 알려드리자면 여기 대상 학생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반 학생 4명이 다 체크돼 있는데 이게 만약에 개별화 과제다. 어떤 학생한테는 안 내겠다 하는 과제일 경우 여기 들어가서 체크를 풀면 최정현 학생은 빼고 또는 최정현 학생은 네. 최정현 학생 뭐 성지우 이렇게 2명 얘를 뺄게요. 성지우 학생을 빼고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내 출석부로 지금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까 체크 해제했던 이 성지호 학생 빠진 거 볼 수 있죠. 그럼 성지호 학생 앱에도 당연히 다이소에도 안 뜹니다. 이 과제가. 자, 이렇게 개별화 학생 몇 명을 콕 집어서 그 과제를 줄 수도 있다는 점 안내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보여주고 다시 추가도 할 수 있어요. 다시 추가도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자, 그러면 이제 요게 보통 과제는 클릭해서 들어가면 바로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서는 한번 들어갔더니 학생들이 보이고 여기서 한 번 더 그러니까 깊이가 하나 더 있는 거죠. 하나 더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 더 들어갔더니 내가 찍었던 날짜별로 박스가 이렇게 생성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고침 해보면 이제 최정현 들어가 볼게요. 자, 학생한테는 이렇게 떠요. 대상 학생 목록이 어떤 것일까요? 여기 잠시만요. 요거 식물의 한 살이 관찰하기랑 과제 교사가 된 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교사 학생 입장에서도 일반 과제는 클릭하면 바로 그냥 설명이 보이고 제출할 수 있는데 반복 과제는 클릭하면 이렇게 박스가 여러 개 뜹니다. 자, 그리고 자물쇠가 걸려 있는데요. 이 날짜형 과제는 그 날짜 자정이 지나야 열립니다. 요건 이제 미리 조금 이런 과제는 사실 미리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막 몰아서 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자물쇠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해 보면 선생님이 아까 쓴 게 보이고요. 그리고 오늘 날짜가 보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맞게 과제를 하면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제출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로 고치면 보면 교사 화면에서는 이렇게 누가 냈나 보다 하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연이가 요거 1월 1일 과제를 냈구나 이렇게 할 수 있고 여기서부터는 뭐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누적의 개념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과제에 대해서 첫 주차에는 요랬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어 다른 날 할 수 있어요. 딱 그날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1월 2일인데 1월 1일 거 올렸잖아요. 그래서 지나간 건 할 수 있는데 미래의 과제를 못 할 뿐입니다. 그건 네, 미래의 과제는 못 하는데 오늘 거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미래의 거를 일부러 안 연 이유는 이제 어린 학생들은 특히나 막 그냥 다 열려 있으면 오늘 일기를 막 무슨 엉뚱한 날짜에 올리고 그렇게 할까 봐 최소한 미래 날짜는 잠궈놨고요. 또 당일만 열어두면 또 이제 뭐 선생님 하루 지나서 뭐 열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또 다른 이제 선생님 고통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나간 날짜는 학생이 올릴 수 있지만 미래 날짜는 이제 자동으로 잠겨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최정현 학생은 노란 테두리인데 회색인 이유는 이제 얘가 할 수 있는 거 다 한 거예요. 이건 어차피 못 하는 거니까 얘가 성실하지 않아서 못 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 한 것처럼 회색으로 보이고 하지만 이제 전체가 끝난 거 아니라서 노란색이다. 이런 개념으로 한번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색깔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은 자세히 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정연이는 이제 정연이한테 주어진 오늘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죠. 자, 이렇게 봤습니다. 반복 과제는 요런 정도만 하고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과제가 쓰다 보면 굉장히 많이 쌓여요. 지금 블로그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글인데 1년 정상 글이에요. 과제가 이만큼 쌓였다라고 올려주셨는데 지금 이것도 지금 밑에 잘렸죠. 이렇게 쓰시다 보면 정말 정말 과제가 많아집니다. 자, 그래서 이건 알림장이고 그래서 이제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태그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태그. 그래서 여기 국어라던가 초등학생 선생님 같은 경우 국어, 수학 아니면 뭐 나는 어떤 연구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보고서용 뭐 숙제이기도 해. 학습 자료야. 그리고 아니면 내가 중등 영어 선생님이면 말하기, 읽기, 쓰기 이런 식으로 구분한다거나 원하시는 대로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이렇게 태그라는 걸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태그를 만든 이후에는 과제를 만들었을 때 영어 1단원 스피킹 테스트 스피킹 이렇게 하면 여기 태그가 생긴 거 보이시죠? 내가 만든 태그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 개 중복해서도 할 수 있어요. 중복해서 국어 국어지만 영어지만 국어로 이렇게 헷갈리시겠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여기 과제에는 태그가 걸린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읽기 눌렀을 때 읽기 태그가 걸린 것만 쭈르륵 본다거나 국어 태그 막 걸린 것만 볼 수 있다거나 해서 조금 간소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만든 과제에도 설정할 수 있어요. 들어가서 과제 정보 수정 누르면 언제든지 내용이나 이런 거 다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읽기 아까 말하기인데 스피킹을 했네요. 아니, 말하기인데 읽기를 했네요. 어쨌든 이렇게 하면 이제 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썼던 반으로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여기 행복반 어디 있을까요? 학급 복구. 이게 실제 재작년에 제가 운영했던 반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이 많은 과제 중에 뭐 블렌디드 러닝 관련 뭐 이거다. 그리고 선생님 제가 연구 보고서를 쓸 일이 있었는데, 그럼 우리가 사진 그 학생이 제출한 학습 활동 사진이랑 이런 거 되게 많이 써야 되잖아요. 여기서 저는 연구 태그를 달아놨더니 연구에 쓸 그런 과제들이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사진 애들 얼굴 보일까 봐 못 누르겠는데, 여기서 그냥 바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그 보고서 쓰기 너무 간편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해가지고 그냥 우클릭 해가지고 복사해서 그냥 그 한글 파일에 컨트롤 V 해가지고 그냥 던져놓고 엄청 연구 보고서 진짜 쉽게 썼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렇고 다행히를 꺼버렸습니다. 여기에 다시 가서 이렇게 봤는데, 또 이렇게 보면 과제가 또 많이 생겨요. 지금은 세 개지만 아까 보신 것처럼 엄청 많이 생기는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수정을 눌러서 어, 오래된 과제들, 더 이상 이제 학생들한테 뭐 안내하지 않아도 되는 과제들은 이렇게 숨기기를 누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기 휴지통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휴지통 들어가 보시면 여기 그대로 있고, 여기서도 똑같이 열람할 수가 있어요. 대신 학생 휴대폰에 더 이상 뜨지 않아요. 학생한테 더 이상 뜨지 않아요. 지금 보면 두 개 안 뜨죠. 그래서 학생한테 더 이상 뜨지 않는 효과, 그리고 내 화면이 정리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복구도 가능합니다. 복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숨기기, 우리 윈도우의 휴지통이랑 비슷한 기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구 삭제는 휴지통 안에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우리가 과제에 대해서 봤는데 좀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과제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과제를 통해서 우리가 쿠키를 줘봤습니다. 쿠키를 줘봤는데, 이 쿠키에 대해서 좀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쿠키는 이렇게 아까처럼 과제를 통해서 줄 수도 있고, 여기 있는 이 학생들 보기 화면에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활동, 뭐 꼭 디지털 활동이 아니라 그냥 일괄 검사로 줄 수도 있으면 봤었죠. 어쨌든 어떤 활동에 대해서 각각 하나에서 세 개를 주는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화면, 이 학생물 보기 하면서 주는 거는 조금 즉각적으로, 너 지금 쓰레기 주웠어. 너무 잘했어. 쿠키 세 개 줄게. 이렇게 할 때 좀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학생물 보기 보통 다행히 잘 쓰시는 분들은 이 화면을 그냥 하루 종일 틀어 놓으세요. 이 틀어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발표를 너무 잘했어. 너 쿠키 지급해줄게. 그래서 이거 누릅니다. 이제 뭐 전체 학생 선택할 수 있고, 한 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명 선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두 명한테 예를 들어서 쿠키를 세 개 줄 수도 있고요. 이 화면에서는 아까 과제랑 다르게 쿠키를 무한대로 줄 수 있습니다. 뭐 100개도 줄 수 있고 10개도 줄 수 있어요. 한번 10개 줘볼게요. 날짜도 바꿀 수 있어요. 이건 이제 기록용으로 언제 준 건다. 자동으로 오늘 날짜입니다. 그래서 청소, 스스로 청소함. 저장. 이렇게 하면 이제 아까 0개였던 학생들 쿠키가 10개가 된 거 보실 수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화면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각각 학생 쿠키 수도 이렇게 보이고요.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 여기 왼쪽 하단에 지금 제가 가리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네, 여기 보시면 수정 버튼 있어요. 수정 버튼. 수정 버튼 누르셔서 보이기를 해보세요. 보이기. 자, 요거는 우리 반 쿠키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단 확인을 할게요. 자, 보이기를 하면 우리 그 유리병 같은 게 나와요. 이거는 어떤 기능이냐면 우리 반 쿠키 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반 학급 온도계의 기능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27이라는 숫자가 더해보시면 우리 반 학생들의 개별 쿠키의 총합이에요. 2 더하기 5 더하기 10 더하기 10 하면 27 되죠. 한번 볼게요. 쿠키 지급으로 한번 최정현 학생한테 3개를 더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0개 되죠. 이렇게 자동으로 합계해주는 그런 그 우리 반 쿠키함이고요. 요거는 일부러 선생님이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아까처럼 처음처럼 숨기기 하면 안 보이고 보이기 하면요. 학생한테 보입니다. 자, 아까 학생들한테 지금 원래 안 보이죠? 자, 근데 새로 고침 해보니까 보입니다. 보입니다. 자, 지금 여기 조금 이게 그림이 안 맞는데 보통 이렇게 안 쓰고 수정해서 여기다가 이제 목표를 해요. 선생님 보통 이제 학급 온도계 할 때 학급 보상 기준을 세우잖아요. 우리 반 뭐 1000개 모으면 뭐 피구 하자라던가 라이언 파티 하자 이런 거 하듯이 뭐 우리 반 예를 들어서 50개 모으면 영화 보기 이런 거를 또 이제 영화 보기 뭐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요 그림은 지금 이 목표분의 지금 얻은 쿠키 수만큼으로 자동으로 좀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50분의 30이라서 요 정도로 보이는 거고, 뭐 만약에 100개가 목표면 좀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비율별로 이렇게 다르게 보입니다. 이것도 학생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는 거에 따라서 자동으로 바뀌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학급의 목표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쿠키 지급을 다시 눌러보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또 이제, 학생들한테 쿠키는 안 주고 싶고, 뭔가 학급, 뭐 예를 들어서 반대항 피구를 이겨서 그냥 여기에만 채우고 싶어. 이럴 때는 요거 눌렀을 때 여기도 버튼이 생긴 거 보이시죠? 요거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요거 클릭해서 우리 반 쿠키 함에만 뭐 20개를 채워줄 수도 있겠습니다. 뭐 반대항 피구 우승. 이런 식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50개가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보상을 모았으면 쓰는 것도 있어야겠죠. 쓰는 거는 여기에 쿠키 쓰기를 할 수 있어요. 쿠키 쓰기 누르면 이제 디덕트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마다 달라요. 요거를 약간 벌로 쓰시는 분도 있어요. 약간 이제 벌로 써. 너 잘 못했으니까 쿠키 5개 깎을 거야. 이렇게 해서 쿠키 쓰기 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그냥 뭐 우리 반은 쿠키 매점을 운영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보상으로 치환한다는 개념으로 쓰시는 분도 계시고 뭐 둘이 융합해서 쓰시는 분도 계시고 그 선생님 자유이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모든 학생이 하나씩 쓴다. 아니면 뭐 성현우 학생이 선생님 성현우랑 성지우가 같이 와가지고 선생님 저희 반 쿠키 매점에 10개를 뭐 지우개로 바꿀 수 있는데 지우개 사갈게요. 이렇게 해서 뭐 저장하면 또 이렇게 숫자 바뀌는데요. 그래서 보실 점이 이 분모, 분모 값은 그대로예요. 이 분모는 이 학생의 이제 기록으로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숫자가 바뀌지 않고요. 대신 이 분자 값이 남은 쿠키 수거든요. 이렇게 다 썼다는 의미로 0이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더 이상 얘가 더 쓰려고 해도 이제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최정현 학생 하나만 써볼게요. 그럼 이제 8분의 7이 됐죠? 이런 식으로 된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이상해요. 이거 애들 썼는데 요거는 우리 반 쿠키하면 계속 50개 그대로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건 일부러 제가 이렇게 장치해 놨어요. 설계를 이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보통 우리 반 쿠키함을 쓰실 때는 우리 반 공동의 목표를 뭔가 같이 해야 되는 건데 공동의 목표를 모으고 있는데 우리 반의 어떤 개인이 뭐 나는 내 쿠키 써가지고 이거 살래.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반 쿠키함이 줄어들면 그 학생에게 이제 비난이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반 쿠키함 모으는 의미가 없어서 쓰는 거는 우리 반 쿠키함이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대신에 뭔가 우리 반 쿠키함을 빼고 싶어. 그냥 막 우리 반 전체적으로 말을 너무 안 들었어. 그러면 이제 그 눌러서 쿠키함 비우기가 있어요. 그래서 쿠키 쓰기 해가지고 뭐 너희 떠들어가지고 10개야. 아니면 뭐 치환해서 뭐 10개를 우리 반 다 같이 아이스크림 먹는 걸로 쓸게 해가지고 아이스크림 파티함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이제 이거는 이렇게 하시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40개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쿠키 지급과 쓰고 쓴 기록들은 바로 우리 반 리포트에 모여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지금까지 우리 했던 뭐 누구한테 왜 칭찬했는지 왜 뭐 썼는지 이런 것들도 다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 리포트라는 이 탭을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반 리포트에서 쿠키 지급, 쿠키 쓰기 한 거 볼 수 있고요. 또 요거 쿠키 지급 한 건에 대해서만 볼 수도 있고 아까 그 태그처럼 쓴 거에 대해서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 더 여기서 누가 기록해 볼게요. 여기 제가 아까 보여드린 쿠키 이야기는 이제 포인트에 관련된 건데 이거 말고 그냥 선생님께서 이렇게 학생에 대해서 남겨주실 내용 있잖아요. 뭐 발표 중인데 너무 그냥 잘했어. 그러면 뭐 발표 자랑이라던가 아니면 둘이 싸웠다. 뭐라 해서 싸움 이렇게 쓰실 때 쓴 바로 누가 기록입니다. 자, 요 화면에서 누가 기록 누르면 아까랑 비슷하게 학생을 선택할 수 있어요. 요건 이제 쿠키는 못 주고 보통은 쿠키를 안 주는 거기 때문에 부정적인 거 쓸 때 쓰십니다. 쿠키 지급은 이제 칭찬할 때 쓰시고 이제 누가 기록은 보통은 조금 부정적인 거 남길 때 쓰시는데요. 뭐 그건 쓰시기 나름이니까요. 해가지고 오늘 날짜 지원이랑 누구랑 싸움 뭐 이런 식으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뭐라 해서 싸움 저장을 합니다. 이것도 당연히 우리 반 리포트에 이렇게 저장돼 있어요. 여기서 당연히 수정을 할 수 있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수정해가지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도 사실 태그가 있어요. 태그 들어가 보면 뭐 여기에 뭐 교우 관계, 뭐 친구, 교우 관계, 교우 관계 뭐 이렇게 하거나 뭐 학업
뭐 이런 식으로 뭘 쓸까요? 또 이제 생활 습관 이런 식으로 이제 원하는 태그를 달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태그가 있기 때문에 이제 태그 달아서 해볼게요. 뭐 습관 해서 뭐 인사를 안 함. 뭐 이런 식으로 쓰고 또 뭐 예 해가지고 뭐 준비물을 잘 안 챙김. 뭐 좋은 것도 좀 써볼까요? 음, 바른 자세로 수업을 들음. 이런 식으로 이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싸운 내용이든 뭐 습관이든 태도든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쓰실 수 있고 여기 다 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우리 반 리포트까지 열심히 달려봤는데요. 요 화면 더 이상 보여드릴 내용은 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이제는 이제 체크리스트에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는데 어렵지 않으셨나요? 여기까지 소감 한번 채팅창으로 살짝 숨 돌릴 겸 한번 소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봤는데 다혜니의 인상이나 이런 게 어떤지 좀 채팅에 남겨주시면서 또 이게 제가 너무 빨리 말하다 보니까 좀 천천히 따라오실 수 있게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채팅창에 뭐 다혜니에 대한 뭐 아무런 소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실제 사용했을 때 반응 궁금합니다. 학생들 반응, 어, 뭐, 보여드릴까요? 아, 맞아요. 학생들이 다 할 수, 너무 쉬워서 학생들이 사실 뭐 못한, 여기 이거 제가 올린 게 아니라서 이렇게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죠. 다른 선생님께서 올린 이제 학생 사용 영상도 있고, 어, 어떻게, 제가 나오네요. 다 했니? 다 했어요. 유튜브에 되게 많아요. 다인이가 지금 나온 지 이제 4년, 이제 5년 차인가요? 된 서비스여서 사실 그 사례가 엄청 많고 네이버에 다인이 치면 블로그글 특히 되게 많이 있거든요. 유튜브에도 많고, 많이 있고요. 아, 좀 제가 추천드리고 사진, 그 학생들이 쓰는 사진이 많은 게 이 우연쌤의 꿈꾸는 교실에 되게 많이 나와요. 이분께서 되게 적극적으로 쓰시는데, 이거 보면 이제 애들이 쓰는 거 보이시죠? 이건 이제 다른 서비스랑 같이 연결해서 쓰는 건데, 뭐 다른 AI 학습지 사이트 같은 걸로 뭐 수학 문제 풀고 그거 마지막 화면을 캡처해서 달서에 보낸다거나. 이거 이 학생들 제가 알기로 4학년인가 그렇거든요. 되게 어린 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되게 잘 쓰고 계시죠. 이 선생님께서는 이제 되게 다양하게 쓰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리코더 연습 영상 보내기, 뭐 부모님께 어버이날 뭐 칭찬 챌린지 하고 뭐 인증사진 보내기 이런 것도 하시고 또 이제 이건 또 학생 화면이죠. 학생 거. 요렇게도 보이고 피드백도 되게 잘해주시고요. 또 정말 잘 활용하십니다. 이거 블로그 글 추천드릴게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동아출판 교과서 쓰시는 분들 또는 꼭 동아출판 아니더라도 동아출판에서 운영하는 그 교수학습 사이트가 두클래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같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거기 있는 컨텐츠는 바로 가기로 다행히 이제 링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다행히 계정만 연동해 놓으면 거기 있는 그냥 컨텐츠 바로 그냥 쏘아 보낼 수가 있어요. 그 통하지 않고 그래서 두 클래스 한번 꼭 동아 출판 안 쓰더라도 어차피 교육과정 다 똑같으니까 뭐 창체 자료라던가 계기교육 자료라던가 아니면 그 차시에 맞는 수업 다 똑같잖아요, 사실은. 그 딱 거기 핏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내용은 똑같으니까 알맹이는 똑같으니까 뭐 학습지 같은 거 쏘아 보낼 때 두 클래스 들어가서 한번 이 다이소로 바로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유료 서비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아, 네, 이렇게 리코더 보내기도 하고 이런 실제 쓴 경우. 아, 그리고 이런 거. 동아리 부서 정하기라는 과제를 예를 들어서 내요. 그러니까 정말 숙제, 학습뿐만 아니라 뭐 반티 사이즈 조사. 반티 사이즈 조사. 저 이거 되게 유용했어요. 반티 이제 학생들이 조금 어리다 보니까 본인의 옷 사이즈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꼭 엄마 아빠한테 가서 물어보고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막 다른 서비스로 한 명 하면 다 체크하려면 좀 며칠이 걸리는데 반티 사이즈랑 과제를 내서 저는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학생의 코드를 똑같이 알려주는 편이에요. 그럼 이제 학부모가 좀 더 밀착 그 자신의 학생의 상태를 더 볼 수도 있고 좀 오히려 좋은 점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뭐 학생들한테 다이소를 통해서 뭐 못 보여줄 거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반티 사이즈 뭐 괄호 쳐가지고 학부모용, 뭐 학부모 응답, 뭐
뭐 필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내면 이제 어머니들이 알아서 이렇게 막 답을 보내와요. 뭐 85, 90, 뭐 SM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제 이 학생이 최종희 학생이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뭐 미디엄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뜰 거 아니에요. 아, 최정년 미디엄? 이렇게 미디엄으로 보내셨구나. 이제 성적에다가 똑같이 그냥 복붙을 하는 거예요. 복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봤을 때 뜨르륵 이렇게 아, 최지원 S, 최정현 M, 뭐 최정현우 뭐 S 이런 식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야.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반티라던가 아니면 뭐 동아리 부서 정학이라던가 또 우리 받고 싶은 상 이름 약간 좀 유명무실한 그런 우리 상 주는 거 있잖아요. 학기 말에 이제 다 모두가 받고 싶은 상 이제 이름 바꿔가지고 주는 거 초등학교에서는 하는데 그거 할 때도 본인은 어떤 상을 받으면 좋겠는지 그런 거 조사할 때 되게 유용하게 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맞아. 학습 후기 같은 거 쓰는 것도 좋아요. 그 쿠키 모양 변경 말고 이제 배지를 그러면 나중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마 이호 선생님께서는 그 학급 경영 재밌게 하는 데 관심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쿠키는 이제 쿠키 포인트는 쿠키인데 배지 기능을 통해서 선생님이 그 자유로운 창의성을 발휘하실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나만의 학급 경영. 자, 일단은 이렇게 과제 이렇게 보여드리고 체크리스트 잠깐 보여드리면서 조금 쉬어갈게요. 체크리스트는 이제 여기 적혀 있듯이 학생과 연동되지 않습니다. 요거는 무슨 의미냐면 다 했어요 화면에 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개인 기록용이에요. 그래서 뭐 체크리스트 생성을 눌러서 뭐 우유 아니다. 알러지 조사. 우리 학기 초에 요즘 급식 알러지 조사 하잖아요. 그래서 알러지 조사해서 만듭니다. 똑같이 이제 과제랑 똑같이 생겼는데 대신 이제 학생한테 뜨지 않아요. 학생 뜨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하고 뭐 이제 이런 거는 보통은 종이로 받아야 되는 거. 꼭 종이로 받아야 돼서 내가 체크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동글뱅이 쳤던 종이에다가 했던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가 냈어. 종이를 이렇게 선생님 저 이렇게 들고 와요. 선생님 이거 가져왔어요 하면서 바구니에 넣어요. 그러면 너 냈네 체크. 체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전자칠판 있으면 요거 띄워놓고 좀 고학년 정도 되면 자기가 내고 자기가 셀프로 체크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 빈 태블릿 하나 두고 본인이 체크하게 하는 그런 선생님도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고요. 이렇게 다 체크하면 색깔도 바뀌죠. 우리 반은 알러지 조사 다 끝났다는 의미로. 그리고 제가 이제 알러지 조사 일부러 쓴 이유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메모를 위에 남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땅콩 알러지가 있어요. 그럼 땅콩 알러지 간단 메모에 적으면 얘는 땅콩 알러지 기억해야겠다 하고 이제 좀 눈에 보이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다른 애들은 뭐 별 신경 안 써도 되는지 그냥 체크로 하시고요.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뭐 또는 뭐 할까요? 아이디어 우리 그냥 개인정보 동의 이런 거는 그냥 뭐 그냥 체크만 하면 되니까 뭐 체크 왔으면 체크 뭐 체크 하고요. 또 이제 우유 마셨니? 이건 좀 다른 거 보여드리고 우유 오늘 마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자기가 마시고 체크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일부러 보여드린 게 우유 마시는 건 사실 뭐 그닥 중요하지 않잖아요.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그리고 어제 마셨는 거 꼭 내가 기억할 필요 없고 그럴 때는 이제 초기화란 버튼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매번 새로 이걸 만들지 않고 그냥 다 초록색 바꾸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약간 특히 초등에 조금 반복적으로 살짝 의미 없지만 체크하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아니 뭐 이런 거 뭐 화장실 뭐 저는 화장실 갑자기 너무 많이 가는 그런 학급이 있었는데 화장실 갔으면 지금 자기가 갈 때 체크해 놓고 이제 뭐 이렇게 뭐 아시죠? 이제 화장실 순병표 이런 것처럼 쓰시기도 하고 또는 이제 이걸로 빙고 게임도 많이 했어요. 빙고 게임. 빙고 게임. 그래서 빙고를 하는데 제가 그 뭐 단원 시작하거나 마무리할 때 그 개념어로 빙고 같은 거 할 때 한 명씩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누가 한번 손 들어서 이미 말했는지 교사도 까먹고 어떤 단어 나왔는지 모두가 좀 헷갈리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지원이가 먼저 저는 이제 가족이란 개념, 가족이란 단어요. 크로스아웃 할게요. 해서 말했으면 이렇게 보여주고 그럼 지원이 이미 기회 얻었고 걔 가족이라 했어. 지원이가 다음에 저 다음으로 발표할게요 하면 이제 성지우가 뭐 컴퓨터 이런 단어를 했어요.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성지우 컴퓨터 했구나. 자, 이런 식으로 어떤 학생이 이미 이제 했고 뭐 참여를 했고 뭐 단어를 말했는지 어떤 단어가 나왔는지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조금 응용해서 저는 좀 썼습니다. 게임 같은 거 할 때도 좀 잘 썼던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점수판이라기보다는 아무런 그냥 화이트보드에 쓰는 것보다 그래도 학생 이름들이 있어서 그런 거를 좀 표시해야 될 때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제 폴더 개념이 있습니다. 이제 체크리스트는 태그가 아니라 폴더 개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학 단원 평가라고 해볼게요. 이제 학생들한테 안 보인다는 점을 활용해가지고 또 평가를 제가 기록하는데 여기다가 보면 아까 반복 과제랑 좀 비슷한 느낌이죠. 들어가 보니까 하나 더 있고요. 여기서 1단원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 종이 채점한 다음에 여기다가 뭐 90점, 뭐 그리고 90점 이런 식으로 쓰고요. 여기에다가 이 위에 빈칸에는 좀 상세한 기록을 쓸 수가 있어요. 뭐 연산이 부족함 이런 식으로 원하시면 쓰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여기도 물론 이렇게 뭐 아무거나 이런 식으로 뭐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기본 체크하기 이런 것도 하는데 뭐 일단은 뭐 수학 평가니까 이렇게 숫자 적을게요. 이렇게 하면 또 그날 출석하지 않아서 일단은 평가 안 본 학생도 누군지 바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결석한 학생이 많다 보니까 현장 체험학습 가다 보니까 이 평가 누가 안 받는지 좀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평가 또 누가 받는지 안 받는지도 이걸로 좀 쉽게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가하고 채점하고 바로 이렇게 적어 놓으면 지우 그날 안 왔구나. 이게 붙잡고 다음 주에 오면 시험 풀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여기다 상세 기록도 쓸 수 있다는 점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미 만들어 놓은 것도 만약에 이게 수학 폴더에 들어가야 된다 하면 수정 눌러서 이제 폴더 생겼죠? 수학 단원 평가에 쏙 집어 넣을 수도 있습니다. 쏙 집어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체크리스트는 여기까지고 알림장은 굳이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알림장 그냥 뭐 자동으로 오늘 날짜지만 개인정보 동의서 꼭 가져와. 뭐 이런 식으로 제목도 바꿀 수 있고 어쩌고저쩌고 쓸 수도 있고 이제 학생들한테 파일 첨부도 할 수 있고 특정 학생한테만 지원이만 안 가졌어요. 그럼 지원이 내일 꼭이다. 이런 식으로 한 학생한테만 보낼 수도 있습니다. 또 몇몇 학생한테만 보낼 수도 있고요. 임시 저장 당연히 되고 이제 또 무한 푸시 알람 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최지원 학생이 여기 보시면 이제 최지원 학생한테만 갔는데 지금 노란색이잖아요. 푸시 알람 보냈고 최지원 학생한테 알림장이 떠요. 이렇게 최지원 학생 휴대폰이나 컴퓨터에서 클릭해서 네 확인했습니다를 누르면 이제 여기서 회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얘가 읽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노란색 한 명이었는데 최지원 한 명한테 보냈는데 최지원이 읽었으니까 또 이제 회색이 된 거죠. 모든 학생이 알림장 읽었으니까 이런 색상 개념이 알림장에도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 리포트로 돌아가서 리포트에 이제 과제를 한번 볼게요. 리포트 과제를 보면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모든 과제가 한눈에 또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도 물론 클릭해서 열어볼 수 있고요. 여기서도 성적 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줄 수 있습니다. 확인 똑같이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체크리스트도 이런 식으로 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서 당연히 뭐 호두 이런 식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통 또 많이 쓰시는 거죠. 체크리스트는 이런 엑셀 형태가 좀 여러분 익숙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다. 지금 4명이어서 조금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 뒤로 가기 위해서 행복반 들어가 보면 제가 실제 운영했던 반은 이런 식으로 과제 엄청 많이 있고 이렇게 해서 언제든지 또 편하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체크리스트도 이렇게 있고요. 체크리스트도 뭐 국어만 보거나 출석부만 보거나 출석부 이렇게 체크하시기도 해요. 이렇게 이제 날짜별로 만들어가지고 3월 출석부 이렇게 체크하시는 분도 계시고 수학 평가 이렇게 적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우리 반 전체 리포트고 이제 학생 카드 우리 학생을 보기 위해서 한 학생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여기도 리포트가 있어요. 이거는 이 개별 1번 학생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이제 얘가 체크된 누가 기록 3개만 있네요. 이 학생이 이제 착한 학생이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학생이 낸 과제에 대한 모든 거. 여기서는 교사가 이 학생에 대해서 보낸 피드백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체크리스트도 이런 식으로. 이 강땡땡 학생의 체크리스트, 그 중에 상세 기록, 그 위에 큰 칸에 쓴 것도 이렇게 한 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AI 종아리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AI 종아리 기능은 말 그대로 우리가 초등에서는 그
과세특을 중등에서 과세특이라고 하는 좀 비슷한 좀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는 과세특보다는 행동 발달 특성에 좀 더 이제 열심히 쓰는데 그걸 쫑알이라고 해요. 그냥 약칭으로. 그거를 이제 AI가 써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면 AI 쫑알이가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 보면 자동으로 이렇게 이 반에 제가 만들었던 누가 기록 태그랑 과제 태그랑 체크리스트 폴더들이 쫙 나와 있어요. 요거는 선생님이 원하는 자료만 뽑아서 쓸 수 있게 돼 있고요. 만약에 나는 이 학생의 갈등 내용 또는 뭐 이 학생의 어떤 과학 국어 실력에 대한 거, 국어 과제에 대한 국어 과제 이 학생의 과제에 내가 써준 피드백만 가지고 추출해서 요약할래.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국어랑 공책이랑 뭐 블렌디드 같이 일기랑 같이 그리고 뭐 국어 체크리스트 평가랑 같이 할래. 이렇게 해서 클릭한 다음에 전체 학생 생성하면 당연히 다 이렇게 보이고요. 한 학생만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선택해서 뭐 2번 학생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클릭하면 이 2번 학생에 대해서 제가 선택했던 국어 공책 뭐 이 과제에 대한 제가 학생한테 나눠준 피드백 그리고 그 체크리스트의 상세 기록에 썼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 학생은 언어에 대한 독창적인 이해와 표현을 가지고 있음. 뭐 예시를 통해 파악을 이거 실제로 이 학생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시를 되게 잘 써가지고 제가 칭찬했었던 있었던 학생이거든요. 그리고 글을 잘 쓴 학생이었는데 제가 써준 피드백을 바탕으로 이렇게 요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가 그냥 아무 말 대잔치가 아니라 제가 이 학생에 대해서 제가 이 학생에 대해서 그동안 썼던 어, 여기는 좀 잘 안 썼는데 여기 밑에 이렇게 썼던 피드백에 대해서 써준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혹시 여기 AI 종합 기능 조금 질문 있으신가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최정현? 최정현. 그럼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최정현에서 어, 이렇게 싸움이 잦음 이렇게 썼습니다. 싸움이 잦음 썼고요. 습관에 최정현의 인사를 안 함. 최정현 학생을 이렇게 세 개가 다 해당되죠. 그리고 또 한 좀 더 써볼까요? 글씨가 글씨체가 바르지 않음. 제 동생인데요. 이름이 안 좋은 것만 쓰게 됐네요. 네, 요거 태그를 안 달았구나. 음, 그리고 여기서 어, 어떤 창의력이 뛰어남 그리고 손재주가 좋음 이런 식으로 한번 해서 지금 이제 최정현 학생에 대해서 누가 기록 쓴 것만 한번 누가 기록 중에서 학업이랑 습관 쓴 것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학업 습관 체크해놓고 최정현 학생만 클릭을 할게요. 이거 사실은 막 쓰는 방법은 놓치셔도 돼요. 그냥 누가 봐도 이거 누르고 싶게 생겼지 않나요? 이거 그리고 다 적혀 있어요. 와, 이를 누르면 생성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쓰는 방법 이렇게 쓰는 방법은 나중에 써보시면 됩니다. 학생은 인사를 잘하지 않은 준비물을 챙기는데 부족한 보임. 그러나 수업에서는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한 그렇게 썼죠. 글씨체가 바르지 않은 점이 개선 필요함. 차분하나 동시에 창의적인 면모를 보여주 인상적임. 손재주가 뛰어나나 다양한 활동에서 좋은 성과를 보임. 이렇게 AI가 제가 썼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모아줬습니다. 이거 제가 방금 조금만 써서 뭐 별거 아닌 거 보이지만 정말 다행히 잘 쓰시다 보면 그냥 간단히만 써도 사실 한 학기에 그냥 간단히만 몇 번 써줘도 되게 데이터가 많이 쌓이잖아요. 선생님이 그 학생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썼던 과제에다가 여기 썼던 이런 거 있죠. 영어 발음이 정확함 이런 식으로 썼던 내용들이 다 여기서 추출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을까요? 네, AI 종아리. 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제 이유복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배지 관리 기능도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쿠키로는 조금 우리 반만의 개성이 부족해 하시는, 선생님을 위해서 준비한 기능인데, 저도 게이미피케이션의 연구를 원래 많이 했었거든요. 게임처럼 좀 재밌게 학급 경영하고 학습하도록 하는 거 좀 연구를 했었는데, 여기 보면 배지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지라는 거는 원래는 보이지 않아요. 요것도 사실 좀 심화 개념이기 때문에 쓰고 싶지 않은 선생님들 위해서 가려놨습니다. 쓰고 싶은 분들 위해서 들어가 보시면, 배지 설정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처음에 보면 아무 배지도 등록하지 않으면 다 했어요 앱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나를 등록해야지 학생들한테 노출이 됩니다. 등록 눌러보면 이게 이제 이런 창이 뜨는데, 배지 설정 아직 시작 안 했어요. 배지 설정 여기 있어요. 배지 관리. 여기에 여기 보이시죠? 여기 네. 여기 배지 관리 들어가시면 여기 등록 누르시면 돼요. 그럼 이제 말 그대로 여기 클릭해서 오픈해도 되고 드랍해도 되는데 어 여기 뭐 이거 할까요? 제 초등교사협회 갑자기 추천? 너무 영상이 이거 큰가 봐요. 이거 지금 조금 살짝 깨질 것 같아가지고 어 미리 제가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요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아니 독서왕 이렇게 할게요. 독서왕이라고 하고 받은 쿠키 수에 따라 자동 지급 또는 수동 지급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요거 정말 말 그대로 학생이 어떤 쿠키 수를 받으면 자동으로 이 이미지가 나가는 거랑 아니면 선생님이 이렇게 클릭해서 주는 거랑인데요. 일단 자동 지급으로 한번 해볼게요. 받은 쿠키 수가 15개 이상일 때 주는 걸로 하고 당신은 우리 반 독서왕으로 임명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아무 말 합니다. 이렇게 등록하면 이렇게 사진이 등록되고요. 학생 입장에서 지금은 없죠. 새로 고침했으니까 여기서 새로 고침하면 이렇게 아까 비어있던 곳에 배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이 학생 개인의 쿠키가 2개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 보여요. 약간 흐리게 보이고 못 받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최지원 학생이죠. 최지원 학생 2개. 최지원 학생이 쿠키를 아까 15개 이상이었으니까 15개 받아요. 13개를 줄게요. 15개가 딱 되게. 자, 그럼 얘 15개 됐죠? 그럼 여기서 새로 고침하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목표에 도달해서 이 이미지, 선생님이 세팅해 놓은 이미지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약간 그 트로피를 모으는 그런 재미를 할 수 있게. 그래서 뭐 독서왕 이런 거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그냥 아예 어떤 뭐 과자 이미지를 넣어가지고 이거 받으면 이제 학교 와서 과자로 받아가세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아니면 리코더나 줄넘기 이런 거 인증제 이런 거 할 때 뭐 어떤 수동으로 할 때는 여기다가 여기 지금 제가 이거는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 화면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 선생님께서 잘 써주셨는데 리코더를 이렇게 이미지로 해놓고 수동 지급을 하면 이거를 아무거나 해볼게요. 뭐 리코더 1단계. 그래서 수동 지급을 하면 선생님이 직접 클릭해 주는 거예요. 뭐 개나리 노래 완주 영상 보내 완주 이런 식으로 가지고 당신은 리코더 1단계입니다. 이런 식으로 뭐 만듭니다. 그럼 이제 수동 배지는 쿠키 수랑 상관없이 그냥 교사가 확인한 다음에 얘한테 이렇게 클릭해줘서 지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해서 다시 해제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 수동 지급은 조금 불편해서 쿠키로도 쓰시는데 뭐 특별 미션 같은 거 할 때는 수동 지급으로 하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냥 요 화면에서도 배지 수동 지급 클릭하면 얘 다 리코더 완수했으니까 저장해서 한꺼번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지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배지 기능은 이제 조금 학급 경영 재밌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아바타 꾸미기 같은 거 해가지고 뭐 여기다가 뭐 의상 사진 같은 거 해놨다거나 아니면 게임 캐릭터 같은 거 넣어서 운영했던 학기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다인이 카페가 있어요. 사용자 카페. 여기 다인이 사용자 카페 이제 사용자 수도 굉장히 많은데 배지 이렇게 검색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공유를 되게 많이 하고 계세요. 인디스쿨처럼 이렇게 저 이렇게 썼어요. 여름방학 과제 배지예요. 뭐 몬스터볼 배지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도 다 공유하고 계시거든요. 요거 활용해가지고 들어가서 다행히 사용자 카페에 들어가서 좀 보시면 되게 좋은 아이디어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최근에도 올라온 글인데 2년 동안 사용한 후기 이렇게 하시면서 되게 자세하게 직업놀이랑 연계해가지고 좀 활용한 그런 사례도 있어요. 이런 게
엄청나게 많으니까 네이버 블로그 검색해도 많고 다행히 사용자 카페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으니까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제가 아까 소개드린 이 영상 다행히로 뭐 학급 격리했을 이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사실 오늘 영상 놓치셨어도 볼 것은 정말 많다. 있는 거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지식센터에도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했니 영상이 연수가 많은데 지식센터는 직무연수까지 인정되니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기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어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무료, 유료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쓰시는데 지금까지 여기 오는데 아무 제약이 없었잖아요. 무료로 쓰는데도. 그러니까 패들렛이랑 비슷하게 무료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미리 캔버스나 패들렛처럼 그냥 무료로 시작해서 편하게 쓰시다가, 사실은 지금 위에 보면 이 전체 저장 용량이 있어요. 이 홈 화면에. 제가 지금 이거 999기가로 돼 있는 건 이거 유료 계정이라서 그런데요. 이거 잠깐 유료 해제해 볼게요. 자, 원래는 무료 계정은 위에가 100메가바이트예요. 선생님 아마 100메가바이트로 뜰 거예요. 100메가바이트는 사실은 이제 선생님께서 이런 쿠키를 주거나 아니면 학생들한테 타자로 된 응답을 받는다거나 누가 기록을 하거나 체크 리스트나 알림장 같은 거 쓰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어요. 100메가도 사실 되게 크거든요. 그 타자 하나가 진짜 뭐 수천 장의 그 리포트를 써도 뭐 거의 킬로바이트 수준이기 때문에 적은데 어떨 때 이렇게 차느냐? 바로 학생들한테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 수업 받는 용으로 쓰시면 굉장히 빨리 차오르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아직 초등에서는 사실 태블릿 1인 1기기 활용한 수업을 안 하니까 많이 하지 않으니까 초등학교에서는 대부분 그냥 쿠키 지급 용도, 누가 기록 용도, 알림장, 체크리스트 용도로만 쓰셔서 그렇게 쓰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 무료로 쓰고 계세요. 근데 나는 이제 정말 태블릿 활용 수업, 컴퓨터실 수업, 애들한테 뭐 자료도 받고 이런 식으로 우리 반 클라우드 개념을 쓸 거야 하시는 분들은 쓰시다 보면 아마 좀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결제를 하시게 되는데 일단은 그거랑 또 하나 더. 지금 보시면 잠깐 제가 이거 지금 제가 유료 시리얼 넘버, 라이센스 코드를 거둔 상태여서 이게 지금 가득 차 있는데 쓰시기에 다른 건 지장 없어요. 지금 1기가 기가 넘어도 100메가 넘어도 이런 거 쿠키는 다 줄 수 있거든요. 대신 과제를 열람할 때 이제 이렇게 열람할 때 막힙니다. 제한 용량 초과했습니다. 업그레이드 하거나 뭐 그 과제 삭제해서 용량을 다시 줄여주세요. 그래서 클라우드처럼 그냥 줄여서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패들렛도 3개로 그냥 계속 돌려 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쓰셔도 되는데 그렇게 쓰면 이제 클라우드의 개념은 의미는 없긴 하죠. 어쨌든 요런 게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제안이 바로 이 AI 쫑아리입니다. AI 쫑아리는 당연히 이제 제가 GPT한테 선생님이 한번 누르실 때마다 GPT에 돈을 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부분 이제 유료 기능이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다엔니에 조만간 이제 카호처럼 퀴즈 기능도 생길 거예요. 물론 훨씬 더 좀 간소한 버전이긴 하지만 학생들한테 실시간 응답 받아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 방금 뭐라 했니? 했을 때 쪼르륵 한눈에 세로 고침하지 않고 각각 학생이 뭐라고 응답했는지 한눈에 다 보일 수 있는 그런 퀴즈 기능도 생길 건데 그런 것도 아마 좀 안정화 이후에 유료 대상으로 쓰시는 기능으로 할 것 같습니다. 하지 않더라도 무료로도 충분히 잘 쓰실 수 있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1기가짜리 쿠폰을 제가 매달 드리고 있어요. 카페에서. 그러니까 이 카페에 자주 들어가서 또 다른 선생님들 잘 쓰시는 거 보실 수 있도록 카페에 매달 간단한 이벤트 참여하면 1기가 쿠폰 드리거든요. 근데 선생님들한테는 지금 연수 들으셨으니까 특별히 지금 하고 있는 2달짜리 겨울방학 코드를 그냥 드릴게요. 대신 요 카페 가입해서 여기 댓글만 달아주세요. 원래는 이 이벤트 내용이 뭐냐 그냥 카페에 글 5개 댓글 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댓글 5개 안 달고 그냥 카페 가입해서 등업 자동으로 되거든요. 카페 가입해서 그냥 가입 인사 하나랑 댓글 하나인가? 달면 여기 딱 댓글 달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지난주 강의도 그냥 12월 27일 강의 들었습니다 하신 분들한테 다 그냥 요 1기가짜리 쿠폰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요 링크 보내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카페에 들어가셔서 이거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럼 1기가짜리 다 드릴게요. 1기가 하면 AI 쫑아리도 잠금 해제가 됩니다. 참고로. 그래서 1기가 쿠폰 넣어도 AI 쫑아리 쓸 수 있으니까 1기가 쿠폰으로 AI 쫑아리 한번 체험해 보시고요. 요거 링크 보내드릴까요? 카페 링크 누가 혹시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해서
시리얼 쿠폰 받으면 여기 홈 화면에 결제 관리 들어가면 단체 이용권 등록에다가 요거 이렇게 등록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유료 결제하는 거 선생님 사비 쓰시는 게 아니라 학교 예산으로 사시는 거 알고 있죠? 불과 작년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뭐 에듀테크 그게 뭐야 이런 행정실 많아가지고 막 막 곤란한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다 학교 뭐 정보 예산이든 아니면 심지어 학급 운영비로도 사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는 뭐 자율연수비 활용해가지고 또 연수 결합 상품권도 티처비로 있어서 좀 선생님의 개인 사비를 절대 들여서 이거를 사라는 게 아니니까 절대 선생님 돈 쓰지 마시고 이거 정당한 학교 업무용 도구니까 학교 예산으로 요거를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하신 경우에요. 그래서 요거는 1년 동안 쓰는데 이제 100기가 이거 좀 수정이 될 건데 100기가짜리가 있어요. 100기가짜리 상품이 있는데 상품이 하나예요, 사실상. 그 이상은 1테라바이트인데 사실 100기가 다 채우시는 경우는 지금까지 없어서 100기가짜리 1년 구독권이 구독이지만 그냥 일회성 결제이고 교사 1인당 99,000원인데요. 이거를 교사 3명 이상 동시 같이 결제하면 1인당 66,000원 꼴이에요. 그래서 거의 지금 나와 있는 에듀테크 중에 거의 뭐 제일 싼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학교 예산으로 구매하시기 부담이 없을 거고 그 학교 S2B? 그 S2B 뭘 아시죠? 그 행정시에서 구매한 S2B에도 등록돼 있을 정도로 다 이제 검증 다 받고 인증 받았으니까 이렇게 학교 행정실과 소통해서 결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결제하셔도 되고 어차피 그 쓰시다가 세 명이 모여야 훨씬 저렴해요. 그래서 두 명 하는 거랑 세 명이랑 같거든요. 가격이 66,000원이라서 1인당 99,000원인데 이 세 명부터는 66,000원. 심지어 선생님 학교 전체 선생님 쓰시면 1인당 1년당 49,500원이에요. 그래서 어, 주변 선생님들 특히 같은 학교 근무하시는 선생님 중에 한 두 분 정도 더 모아서 다행히 좀 소개해 주시고 같이 좀 저렴한 학교 예산으로 구매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그리고 가끔 이제 제가 교사 개발자로서 이제 만든 이야기를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위해서 제가 1월 8일에 또 줌 강의를 하는데요. 그 줌 강의에서는 이제 다인이 소개보다는 이제 교사 개발자로서 어떻게 어떤 과정을 겪어왔는지 그런 눈물 나는 인간극장 같은 그런 줌 연수를 하기로 해가지고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요거를 어디다가 안내드릴까요? 음, 사용자 톡방? 사용자 단톡방도 있거든요. 거기다가 아마 오늘 중에 좀 올릴까 하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 계시면 어, 제가 거기 링크를 까먹었네요. 관심 있으신 분 계시면 그 카페에다가 뭐 저 그 선생님 1월 8일에 하는 강의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댓글로 달아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더 1월 15일에서 17일 사이에 이렇게 교육 박람회 참여해요, 부스로. 그래서 저도 가서 이제 열심히 홍보하고 할 건데 또 이제 현장에서 만나 뵙고 또 실제로 한번 컴퓨터를 만져보고 싶으신 분, 물론 지금도 집에서 하실 수 있지만 오시고 싶은 분들 요거 사전 등록하면 할인되고 혹시 진짜 꼭 오실 분들은 이거 무료 참가권 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기 댓글로 한번 초청권 댓글 남겨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 강의는 더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아, 교과 선생님들이 더 많이 쓰세요. 지금 이제 정말 유료 결제로 말씀드리자면 중등 선생님은 거의 100% 교과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초등 반, 중등 반이에요. 초등에서 350개 학교 정도가 올해 결제해서 사용했고, 중등도 345개 정도 학교가 결제해서 사용했으니까, 한마디로 교과 선생님 너무 잘 활용하시는 거겠죠. 중등, 고등학교에서 많이 쓰고, 어, 초등에서도 어쩌면 어떤 선생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오히려 교과 선생님이 쓰기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학생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반이 여러 개 있을 때 과제 생성이라고 이거 깜빡하고 안 보여드렸는데 과제 생성해가지고 그냥 대상학급 선택해서 여러 반, 내가 관리하는 여러 학급에 걸쳐서 같은 과제를 쏘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제 복사 같은 그런 기능이죠. 복사랑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한 번에 여러 반에 걸쳐서 쏠 수도 있고 심지어 이 반에서도 얘는 빼고 이 반에서도 얘는 빼고 확인해서 총 두 반에 걸쳐서 20명의 학생한테 과제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잠깐 보여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뭐 입안에 다 걸쳐가지고 뭐 일괄 과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각 반에 다 일괄 과제라는 게 지금 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일괄 과제. 그래서 교과 선생님이면 이 기능도 잘 쓰실 수 있겠죠? 일괄 과제. 아, 교과 부장이나 회장이 학생이 학생한테요. 학생이 학생한테 이제 다 했어요 코드로 입장한 개념으로서의 학생은 불가한데 이렇게 쓰는 경우 있었어요. 고등학교 학생인데 동아리 회장인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이 다행히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잘 쓰고 있다고 동아리 운영하는데 고등학생이 연락이 왔는데 이렇게 쓴 거예요. 어, 왜냐면 이게 교사 인증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학생도 사실 가입하면 돼요. 학생도 자기 카카오톡 로그인, 특히 중고등학생들 카카오톡 있으니까 가입해가지고 아니면 회원 가입해가지고 로그인 해가지고 학생이 방을 만드는 거죠. 뭐, 뭐 체육부장인 학생이, 그러니까 학생 부장이 만들어가지고 학생회장, 뭐 자치회장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운영한다거나 그렇게 운영하는 학생도 있다는 거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거를 또 선생님이 관리하고 싶으면 같은 계정을 공유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학생한테 너 카카오톡으로 만들어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선생님이 그냥 회원가입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 학교 예를 들어서 뭐 능라 중학교 뭐이면 뭐 능라중 자치 이렇게 아이디 만든 다음에 그거를 선생님도 보시고 학생회장한테 뭐 전교 회장한테 공유해요. 너가 이제 여기 들어가서 학급 만들고 너의 그 각 학급 대표들 코드 나눠줘 해가지고 운영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쓰시기 따릅니다. 그거랑 비슷하게 심지어 요거를 학교 업무에도 쓰신 분도 계세요. 교무부장님이신데 여기에 이제 각 반 학생들이 아니라 선생님의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해가지고 다 담임 선생님들한테 코드를 준 거예요. 그래서 뭐 수업할 때 선생님들끼리 수업할 때 다 했어요에 뭐 이번 주 학위 점검표 보내주세요. 이렇게 가지고 수업 받는다거나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쓰시기에 따라 정말 무궁무진하다는 점 안내 드릴게요. 여기 카페에 있을 거예요. 아마 요거 뭐 다양한 사용 사례. 여기 아마 있을 카페지기 선생님. 네, 그럼 더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우리 벌써 6시 반이 되어 가는데, 네. 더 궁금한 거 없으시면 여기서 오늘 연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깜빡한 건 없는지, 네. 그러면 간단히 그냥 뭐 소감 말씀해 주시고, 또 오늘 생각보다 그래도 많이 들어와 주시긴 했는데, 또 이제 모집하는 게 좀 은근 스트레스여서 무료 연수 더 이상은 못 열 것 같지만 요거 오늘 한 거 녹화해서 아마 유튜브에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센터도 있고 무료 유튜브 연수도 있고 엄청 많기 때문에 다행히 궁금하시면 그 찾아볼 길은 정말 정말 많다는 거 안내드리겠습니다. 주변 볼수 선생님들한테 많이 남겨두실 알려주세요. 학급 경영 전문가로서 나아가는데 자리표 추가할 생각 있습니다. 근데 뭐 당장 3월 되기 전에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다 자리 보는 방법이 있어요. 자리표. 자리 자리 기능은 없지만 자리표 자리. 와, 자리 관련해서 글 많았는데 그 요렇게 요거 말씀 내리셨다. 여기 보시면 그 번호 순으로 된다는 점 활용해가지고 선생님께서 그냥 그 자리 바뀔 때마다 그 학생 자리별로 보이게 이렇게 수정하시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근데 살짝 불편하겠죠. 그래서 뭐 이 애들은 우리 애들인데 이름이 보이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들 번호를 이렇게 바꾸면 번호 순서대로 되니까 그냥 번호를 이제 자리로 해가지고 바꾸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시기에 자리에 따라 앉혀 놓을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직관적이어서 좀. 주변 선생님한테 많이 알려주세요. 뭔가 에듀테크를 위한 에듀테크가 아니라 진짜 선생님 업무에 도움이 밀접하게 그냥 정말 보조수단이 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평소에 좀, 나는 컴퓨터 쓰는 건 부담스러워. 나 에듀테크 싫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권해드려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직 잘 모르세요. 그래서 좀 많이 알려주세요, 주변에. 생각보다 기능도 많다는 거. 네, 감사합니다. 아, 네네. 어떤 선생님께서 원래 명퇴하려고 하셨는데, 요거 쓰신 이후로 정퇴하겠다고 마음 먹었다고 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정말 전 연령대 다 많이 쓰시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오늘 연수 후기 많이 알려주세요. 보고 오신 곳에 뭐 단톡방에서 보셨으면 거기다가도 방금 들었는데 너무 좋아요 이런 거 남겨주시면 또 다른 분들도 호기심을 가지지 않을까요? 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추천해 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모두. 아, 그리고 아까 강사분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강사 커뮤니티 사이에서도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